달라. 물도 아주 깨끗하고 달라. 여기 바닥에 물도 어떤 때면 막 어두워 그네 물면 못 보고 뭐고 거지만은 그 증형 아닌데 물로 있어서 다 밑창 보이고 병서. 근데 그 승경들 내려와 그네 막 미역 낫해 그네 이만큼씩 저렇게 와 그네 영영하면 그 미역 끊는 것도 생각나. 파도는 막 칠 때는 무서워요. 그러면 물도 막 찰찰 갈 때는 미역 망아리 해놓은 미역도 던져두고 헤엄치고 나와요. 그 앞바다에는 조그마한 바우 물개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막 새끼들 하고 거긴 들어놓고 막 그렇게 하고 태풍분 때에 미역도 다 건조해놓은 것도 다 떠내려가지고 물개들이 저같이 막 그냥 우리 누워 자는데 다 와서 그냥 막 그냥 전북도 바다는 그렇게 좋아. 물도 곱고 바다가 그렇게 좋아. 여기는 몸 있지만은 그 뒤는 간때 몸도 없고 돌도 없고 대왕 하나뿐이라. 대왕 나면 그냥 그 대왕 끊어다가 물 담갔다가 쌀만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대. 섬에서 태어난 여인들의 운명은 고단했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몸을 던져 생사를 오가는 험난한 물질을 대물림해왔습니다. 해녀의 강인함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세찬 파도를 무시로 넘나드는 사이 저도 모르게 길러진 것이 아닐까요? 해녀들은 기계장치 없이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오로지 본인의 숨에 의지해서 숨을 참으면서 이제 물질을 하고 그 채취한 해산물을 이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해왔는데요. 같이 물질하는 해녀들 공동체 안에서 뭐 불턱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해녀 노래 이런 같은 이제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2023년 작년 이제 11월에 FAO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하는 이제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제주 해녀 어업 시스템이 등재되면서 그런 가치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통해 가정을 일구고 제주 경제를 일으킨 해녀들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랬듯이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물질 어린 때부터 이디서 낳고 이디서 크고 이디서 다 하니까 어린 때부터 했죠. 19에부터 이제 저 육지댕님 시작해서 최대에 19에 물질 가는 건 어디 가시면 군영포 갔다 와서 군영포부터 감 시작해내. 그 후로 계속 육지댕 가. 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할망이랑 살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에 저 일본 시절에 저 불황청진 간에 갇혀진 해방해비난 못도 안에 이제 그 뒤서 다 무생해주기. 할망양 여기 살아. 아이고 그때는 할머니하고 살면서 어릴 때부터
저 군영포, 양포, 거진, 고래섬, 울산 어린 때부터 너무 악역계로 갔어요. 아기 보는 순간엔 아기 보고 그 어머니들 나오면은 물에 들어가서 햄숨 배웠지. 17살부터 물이 나갔지. 우리는 저 세월이서 나네. 물질 배워 이 헤엄치건디는 게 초등학교 졸업하면 한 12, 서너 살 때 되면 장난삼아 그 두렁박 맨디라 그네. 저 요만큼은 그 부덕이라고 바구니 있잖아. 그것에 검질다만강이 걘 장난 막 그 친구들이랑 장난하면 놀고 또 물에강 조금 헤엄 미역 같은 거나 뭐나 자방왕 또 거기 야장 굴초미엔 또 막 하고 그만 한 10대 때부터 배웠긴 했죠. 어린 시절 시작한 물놀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인 그녀들은 제주뿐 아니라 전국 바다 곳곳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 바다, 독도도 있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분우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동경 132 북위 37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외교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 이런 이유 때문에 제주 해녀의 독도 출항 물질 역사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제주 해녀들의 독도 물질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머물며 물질을 한 제주 해녀의 기록은 1970년대부터 등장하는데요.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이 미역과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제주 해녀 수십 명을 모집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 어민의 침탈로 제주의 바다에 이제 자원이 많이 고갈되니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 한반도 그리고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바깥물질을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어장까지 진출을 했는데 단지 이제 울릉도 독도까지 가서 미역만 캐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어장에서 경제 활동을 한 거죠. 미역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독도 어장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생활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1, 2년에 그친 게 아니라 195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간 거는 1960년대 중반까지 70년대까지 이어져서 이제 물질을 했었고 그다음에 197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는 그 잠수기업을 할 수 있는 해녀들이 가서 조금 오랜 기간 동안 독도에서 물질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왔던 것이 아마 어떤 독도 어장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하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독도를 바로 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생애사 조사를 해보면 그 경로가 있잖아요.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 물질까지 가는 경로를 보면 제주에서 부산, 그러니까 항구가 있는데 큰 여객선을 타고 갈 수 있는 부산을 거쳐서 부산에서 다시 포항을 거쳐서 이제 울릉도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강원도 윗부분까지 이렇게 갔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독도를 가서 물질을 하더라도 3월부터 이제 미역 채취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3월에 이제 독도를 들어갈 목적으로 뭐 1월에 이렇게 출발해서 가더라도 독도만 한 것이 아니라 독도만 물질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독도로 갔다가 다시 포항으로 나와서 그쪽에서 몇 개월 하다가 뭐 추석 즈음해서 제주도로 돌아오는 이런 경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독도 바다로 간 해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독도 서도에 물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곳이라 해서 물골이라 불렀다는데요. 당시 숙박시설이 없던 독도에서 해녀들이 먹고 자며 물질했던 곳입니다. 또 물골에 가보니까 이 자갈들 막 패가지고 가마솥 막 펴와서 이제 막 자기들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워 잘 때도 험악한 데 와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먹었거든요. 예, 그 작지에 가마솥 태워가지고 한쪽에는 해녀들 자고 한쪽에는 사공이 자고 물도 간 사람밖에 안 나와요. 먹을 것도 그 굴 속에서 그 잘라서 이제 그 물로 이제 밥해 먹고 이제 사는데 독도 간보나니 이 노래에는 독도가 섬이 하나라 하는데 섬 두 개란 게 섬 두 개 동도 서도 두 개라 이건데 우리 사는 데가 동도인가 몰라 그건 잘 모르고 하여튼 동도 서도인데 한 섬에는 순경들이 그 경비하는 순경들 살고 있고 우리 살 땐 간보나 큰 굴이 선게 근데 막 큰 나무들 막 이런 나무들 영 세완에 우이 판자 꺼란에 가만히 푸던 폐완에 그 가만히 하나에 두 사람씩 자서 간보난 그치룩해네 막 졌다만 남한 10개나 5개쯤 영해놔네 그 위 벤에다 닮은 거 꺼란에 거기 가만히 꺼라죠. 거기 살면 그 밑엔 썰도 넣고 뭐 행장들 넣고 그 사람 자리는 저 사다리 닮은 걸로 올라간 그뒤 자고 내려오고 우리 자는 굴 속에가 제일 안내가 새위 있어 새 그물 먹어서 야 그 희한하게 물 그뒤 있더라. 섬 전체가 하나의 화산체인 울릉도. 울릉도의 해안은 대부분 절벽입니다. 지난해 6월 제주 해녀들이 울릉도를 방문했습니다. 독도 출양 물질을 나갔던 제주 해녀들은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갔습니다. 울릉도에서만 물질했던 해녀도 다수였습니다. 울릉도에 다시 온다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니입니다. 장영미 해녀는 40여 년 전 울릉도에 물질을 왔더랬습니다. 워낙 가난했기에 언니가 먼저 울릉도에 오고 나중에 영미 삼촌이 왔다고 합니다. 울릉도에 정착한 언니는 죽어서도 울릉도에 남았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언니와 함께였던 영미 삼촌. 이번 울릉도 방문은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언니 혼자만 떨어졌다고 외롭다고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으로 전해야지 육신이야 뭐 떨어져 있으면 어때. 마음으로 전하면서 살자 언니. 이번에는 울릉도에 정착한 제주 해녀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울릉도, 독도 바다를 누볐던 주역들입니다. 울릉도 독도박물관은 제주도 해녀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 해녀 대한민국 독도를 지켜내다를 주제로 기획전을 열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로 물질을 나갔던 제주 해녀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됐습니다. 제주 해녀 대한민국 독도를 지켜내다라고 이제 독도박물관하고 해녀박물관하고 공동으로 이제 기획 전시를 해서 작년에는 해녀박물관에서 전시를 했고요. 올해는 아마 4월부터 독도박물관에서 또 비슷한 전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해녀들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울릉도 독도까지 갔다는 기록 이런 거를 몇 개를 이렇게 찾아서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림협재 구자 하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그 많은 지역에서 울릉도 독도까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물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분들을 좀 폭넓게 지역을 좀 한정하지 말고 폭넓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고 한 분이라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조사를 하는 게 저희 박물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는 해녀 삼촌들의 표정에는 울릉도 독도 바다가 오버랩됩니다. 바닷물에 시름을 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없는 서름, 타고난 운명을 한탄하기보다 울릉도 독도 바다에 다 털어내며 오늘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71년도) 해도 우리 못 사는 시절이었거든. 우리 제주도에 있어도 우리 집도 없었어. 집도 없어가지고 나무집에 새빵 얻어가지고 안거리에는 주인 살고, 제주도에 안거리 밖거리 하잖아. 밖거리에 방 얻어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그래서 살면서 난도 돈 좀 버리고 우리 엄마도 돈 좀 버리고 그러다가 밭도 하나 사고 집도 마련 장만하고 조그만한 초가집이라도 장만하고 그래가지고 73년도에 내가 울릉도에 정착해버렸어. 울릉도 바다는 울릉도 섬과 마찬가지로 바다 상태가 그 상태예요. 참 울릉도 바다는 위험한 바다예요. 깊고 물빨 세고 그래 가는데 독도 바다는 잔잔한 게 물 가게 되면 물빨은 그 제일 처음 먼 동해 그 바다인데 물빨이 세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물빨을 세게 되면은 거기는 항적 없이 세버리고 물이 막 냇물 내리듯이 내려가고 해요. 그래도 바다는 좋아요. 우리 독도에서 해녀가 조업을 현재까지로는 1940년대부터 있었고 또 해방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도라는 부분은 이 독도 주변 바다, 독도 어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 해녀들이 독도로 출양 물질을 간 이유는 미역 때문이었습니다. 70년대 미역 양식이 이루어지기까지 해녀들의 주 수입원은 미역이었습니다. 미역이 말도 못해 커. 말도 못하게 커. 우리 말로 한 혼발 반 정도. 막 존딩 가면이 막 그렇게 한 게 미역 막 좋아한 게. 그럼 그 밑에 보면 전복도 씻고기. 그러면 기자 미역만 낫으로 영 고령 산로는 안항 올라오면 망사리에 담아동 다시 숨 호이호이행 또 들어간 그거인 거죠. 딴 거 구경은 못 하겠더라. 미역천지. 아 이거 미역이 뭐수와 싹 걸리면니 어디가 굽인 줄 몰란 게. 미역이 영 사시미는 주만하니 막 치러놓으니 싹 걸려. 막. 다 미역. 배를 빠이 섞으면 포항강 팔아오고 강한두강 팔고 막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았거든요. 전 독도 바다는 그렇게 좋아. 물도 곱고 바다가 그렇게 좋아.
여기는 몸 있지만은 그 뒤는 간때 몸도 없고 돌도 없고 대왕 하나뿐이라. 대왕 나면 그냥 그거 그 대왕 끊어다가 물 담갔다가 쌀만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 독도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독도 바다사자인 강치인데요. 강치는 과거 동해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서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최대 번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대량 포획된 이후 개체수가 급감해 1994년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에 의해 절멸종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앞바다에는 큰 가재섬이 있어. 저 조그마한 바우. 물개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막 새끼들 하고 거긴 들어놓고 태풍분 때에 미역도 다 건조해놓은 것도 다 떠내려가지고 물개들이 저같이 막 그냥 우리 누워 자는데 다 와서 그냥 막 그냥 아, 그 물개가 아니고 그건 거기 사람들이 가재라 하대. 가재. 근데 막 우리 잠자는 디왕 그거 사는 디가 저 멀지 않냐. 날 주면은 막 봐줘. 뭐가 막 그 디가 먹고 그 바위가 높아 민짝하고 막 널러. 한 번은 그것이 막 새끼가 나네 심으라. 그 사공들이가니 그거 하나 심어다니 잡아먹으면서 이 새끼를. 그냥 그날 밤엔 그거 오라네. 그 물납피 와네. 우리 자는 데와 밤새낭 벽두로 굴 담가서. 그 물개가 그 텔레비에 하는 거 영 떼지성 댕기는 물개가 아니고 날조항 그 섬 가까운 데 강 보면이 영 움박움박한데 막 피도 있어. 새끼 난데 피가 사름 피가 주로 경했더라. 그냥 사름 가가면 거기 물놀이 들어가 버리고 그냥 또 경아님이 나왕 그대 왔고 그냥 이제 새끼도 거기서 그 돌로 뒤서 나고. 그 많던 강치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해양 생물이 멸종이 됐을 때 크게 인위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가 자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인위적인 요인, 그러니까 일본이 1903년 무렵부터 이 독도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강치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히는 이제 바다 사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1904년에 1년에 약 한 3,000마리 이상의 강치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충분히 남핵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물개나 물범들이 언제쯤 나타나냐면은 주로 3월, 그러니까 독도에서 1년 중 가장 그러니까 표충 수온이랄지 가장 차가운 시점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독도 바다 사자 같은 경우에는 강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에서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이 자연적인 부분으로서 일종의 우리가 그 기후변화 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는가. 독도에서 뭐 15,000, 2만 마리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서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남획이 일차적인 원인이 있었고 그 위에는 개체수가 굉장히 감소된 상황에서 그런 기후변화, 이 자연적인 요인이 덧붙여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까지 가장 독도에서 그 실제 바다를 들어가서 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분들은 저는 해녀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은 독도 바다 사자, 독도 강치의 마지막 증언자가 저는 해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 섬. 이곳은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영토이며 과거 독도에서 불법 어업을 행했던 어민들의 출항지입니다. 항구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대형 홍보탑이 보입니다. 홍보탑에는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과 어업안전 조업 확보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키섬은 여전히 독도가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섬 곳곳에는 독도 출항 어업 기록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물과 기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키섬에 있는 다케시마 역사관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이용해 강치를 잡고 있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강치뿐 아니라 제주 해녀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독도 진출에 앞선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일본에 고용돼 이곳 오키섬에서 성게를 채취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우연히 옛 이야기를 알고 있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아흔이 훌쩍 넘은 가즈노리 씨는 1940년대 울릉도에서 오키섬으로 온 한인 부부 이웃이었는데 당시 부인은 바닷일을 남들보다 2배는 잘했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해녀들의 힘찬 자맥질은 여전히 숭고해 보입니다. 가족을 위해 깊은 바다로 몸을 던져야 했던 그녀들. 할 수 있는 거라곤 물질밖에 없었다며 바다를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그녀들.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을 지나 러시아, 중국, 일본 바다까지 나아갔던 제주 해녀들. 독도의 바다는 강인했던 제주 해녀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